안녕하세요. 합박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학교폭력 일지 60회 쇼핑백의 돈은 어디로? 제가 범죄자 교육공무원들이 누군가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는 딱 그 현장에 있었어요. 6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 전후에서 나는 걷고 있었죠. 나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가게 앞에 서서 나를 빤히 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적대적이었죠. 눈빛은. 나도 빤히 보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범죄자 교육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 범죄자 교육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흰색 승용차가 막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급한 듯이 내 옆을 지나서 그 남자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때 이제 젊은 남성 운전자였는데 차창으로 갈색 쇼핑백을 그 남자에게 건네며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나는 그 두 사람을 지나쳐서 걷고 차는 다시 또 빠르게 가버리고 그 남자는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는 2층으로 쇼핑백을 들고 올라갔어요. 저 쇼핑백 안에는 돈이 들어있겠죠. 저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 다음에 다음날 6월 16일 오후 3시경 나도 그 가게 앞을 걷고 있었어요. 남자 2명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고 그중 한 명은 사진으로 익혀둔 얼굴이었어요. 나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땡땡땡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크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던진 말이죠. 하빌초등학교 1학년 1년 선배 이름이었어요. 소근소근 얘기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그 사람 이름을 딱 부른 게 나 들으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줌마 나 너 알아 이런 뜻이에요. 초등학교는 내가 태어난 곳에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다는 거죠. 이 사람과 나는 처음 보는 사이예요. 처음 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을 쭉 정리해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진을 익혀두고 있어요. 보면서 계속 직업, 이름, 뭐 인적사항 등을 이렇게 적어두는 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진으로 익혀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나를 직접 본 게 아니라 사진으로 익혀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 주위를 배회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형, 군청에서 과장인 사람. 이 사람, 군청 과장 중에서 내 주위를 맴돌던 사람이 있었어요. 2촌 아니면 4촌이에요. 2촌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군청의 과장,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중간에 이제 쭉쭉 보니까 나온 사람. 같이 그래서 사진으로만 알아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나한테 큰 소리로 말한 그 사람은 하빌초등학교 1년 선배 맞아요. 그러면 하빌초 선배가 가담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몰라요. 그러면 범죄자 교육공무원들과 아는 사이냐? 또 군청 과장의 동생하고 아는 사이냐? 그거는 이 지역사회가 좁기 때문에 그 사람도 토백이고 알 수밖에 없어요. 다 서로 안다고요. 근데 안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직접 범죄에 나설 때 그때만 판단하는 거예요. 아는 사이라고만 치면은 뭐 해당되는 사람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강하읍
인구는 다게 그렇지 않거든요. 직접 나서야만 또 증거가 확보돼야만 있어야죠. 그럴 때만 가담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럼 이 군청 과장 동생, 이 사람은 뭐냐, 경력란에 특전사 말고는 자기 경력을 쓸 게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써있질 않으니까. 만약에 이제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 군청 과장의 동생, 이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인구 소멸 지역에는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직장도 없고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무원하고 여기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관광객을 상대하는 몇 개 업종 조금이죠. 그거 외에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여기는 그 사람들 빼놓으면. 그래서 수입이 좀 많이 있던 수입이 없던 다들 군청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돈을 적게 받던 많이 푼돈을 받던 먹고 사는 방식이 비슷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토대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없어진 거고 강화도법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아무튼지간에 그 사람을 보면서 쇼핑백이 나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검사가 가는 돈인가? 살인 청부에 쓰일 돈인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추론이에요. 가정을 3개를 할 수 있어요. 가정 1, 저 쇼핑백의 돈은 검사한테 간다. 가정 2, 아니 가정 2가 아니라 가정 1. 이 경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범죄자 교육공무원들이 그러면 인천의 검사실로 직접 돈을 가져다 줄 것이지 굳이 이렇게 거쳐서 보낼까? 거칠 때마다 사람 수만 늘어가는데 모르죠. 굳이 그럴까? 요런 면들은 있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추정을 하는 이유가 피말려 사건, 작년 6월 10일과 11일에 나더러 학교폭력 일진 내리라고 협박하고 욕하고 강요한 자매, 요 사건이 검찰로 갔고 검사가 경찰서로 보안 수사 요구를 했어요. 이게 5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쇼핑백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 돈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죠. 가정 2. 가정 2는 청부살인에 쓰일 것이다. 청부살인에 쓰일 것이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16일날 만난 군청 과장의 동생. 이 사람을 보고 딱 든 느낌이 이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이런 추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범죄자 교육공무원들이 6년째 할 짓은 다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막판에 몰린 거죠. 이 사람들이 막판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초중고 예산이 있으니까 이 돈을 막 뿌려가지고 계속 범죄를 사주했어요. 6년째. 근데 지금 막바지에 온 거죠. 그러니까는 해볼 수 있는 수단은 다 썼어요. 살인 말고 남은 게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살인밖에 없어요. 막판까지 몰린 놈들이 무슨 생각으로 쇼핑백에 돈을 담았을까? 누구를 죽여달라는 돈 아닐까? 상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아니지만 내가 제대로 짚었다면 살인을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찍어요. 추측은 물론 금물이에요. 그런데 이 미쳐 돌아가고 있거든요. 범죄자 교육공무원들이.
얘들이 세금으로 뿌려댄 범죄의 마지막 수단. 마지막 수단. 그거는 살인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걔네들 수단이 없어요. 지금 검찰에 있는 그 사건, 그걸 검사가 기소하겠다. 그러면 이 여자들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킨 놈을 불면 고소 취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어디에나 있죠. 어디에나 열악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이없게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안 놀래요 원래. 근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리고 범죄자 교육 공무원들 쟤들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할 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거기다 지금 반쯤 미쳤거든. 그리고 협박을 일상적으로 하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학부모 한 명이 협박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 금토, 지난주에 학부모 한 명이 그 협박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가정 3이에요. 이제 쇼핑백의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그 돈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 돈을 나눠 갖자고. 그러니까는 범죄자 교육 공무원들이 실행을 안 했다고 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못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 계약 위반으로 고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돌려줘도 되는 돈이고 얘네들이 고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굳이 위험한 짓 해주고 그 돈을 받느니 안 하고 그 돈을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나눠 갖자고.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나눠주고 우리 그냥 나눠 갖자고. 범죄자 새끼들이 준 검은 돈이잖아요. 이건 그냥 먹으면 돼요. 해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해피엔딩이죠. 예, 고맙습니다.